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21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과 불편 해소를 위해 가계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은행업, 여신 전문금융업, 상호금융업, 보험업,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금융위 의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2년 8월 1일 시행 예정이고요. 그럼 주요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생애 최초 LTV, 론투밸류죠. 80% 완화 등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고 그간 제기된 보완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발표된 새 정부 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 반영인데요.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 6월 16일, 그리고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6월 21일,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LTV 상한을 완화한다는 내용인데요. 기존의 60에서 70%에서 80%로 변화가 된다고 하고요. 규제지역 주담대 시 기존 주택 처분에 대한 기간인데요. 기존엔 6개월에서 2년으로, 그리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 완화 6개월에서 폐지한다고 합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 완화가 됐는데요. 1억 원에서 기존에는요 2억 원으로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DSR 이 배제되는 긴급 생계 용도 주담대 대출 한도도 확대된다고 합니다. 기존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확대가 된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 다수 민원 실수요자 불편 초래 등 보완 필요 사항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기존 주택 처분에 대한 예외 허용, 그리고 중도금 잔금 대출 관련 예외 허용, 그리고 주택 임대 매매 사업자 주담대 금지 2020년 7월에 이제 금지가 됐는데 금지에 대한 경과 조치 마련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근본 개정안은 2022년 8월 1일 얼마 남지 않았죠. 고시 후 즉시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행정 지도를 규정하는 사항 비주담대 LTV 70%, 차주 단위 DSR 확대, 그리고 고액 신용대출 취급 시 주택구입 금지 등은 규제개혁위원회 협의를 거쳐 8월 말 규정화 예정이라고 하고요. 우선 개요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에서 야기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요. 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 개정안이 2022년 7월 20일 어제였죠. 금융위에서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은행업, 여신 전문 금융업, 상호금융업, 보험업, 상호저축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안이고요. 여기 말하는 개정안은요. 그리고 의결된 건 2022년 6월 21일부터 6월 30일 행정예고 진행되었던 것이고요. 의결됐다는 얘기가요. 그리고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일인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주요 개정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밀하게요. 새 정부 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 반영인데요. 첫 번째 이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LTV 상한 완화고요. 현행에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투기 과열지구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에 대해서죠. LTV가 50%에서 60%, 조정 대상 지역은 주택가격 8억 원 이하인데 60에서 70% 적용했다고 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4억 원이었고요. 근데 개선된 사항 보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격 상관없이 LTV 상한 80%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 원까지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규제 지역 주담대 시 주택담보대출이죠. 기존 주택 처분 그리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의 완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행은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는요.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기존 1주택자 대상인데요. 기존 주택을 처분했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근데 개선으로는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게 됐고요.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했다고 합니다. 시행일 이후 주택담보대출 약정 체결 차주부터 적용이고요. 다만 시행일 이전 중도금 대출 시 신규 주택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부터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약정을 체결하였고 시행일 이후 잔금대출 약정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 완화된 규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완화인데요. 주택구입 목적 외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실행되는 주택담보대출을 말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주택담보대출이요. 현행,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연 1억 원으로 제한 중이었는데요. 이것을 개선해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DSR 적용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택담보대출 한도 확대인데요. 현행은 긴급생계용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억 원 한도로 DSR 적용 배제 가능, 여신 심사의 승인 필요하고요. 이렇게 현행이었는데 이게 개선돼서 DSR 배제되는 긴급생계 용도 주담대 한도를 1억 5천만 원으로 확대했다고 합니다. 여신 심사의 승인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다수 민원, 그리고 실수요자 불편 초래 등의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기존 주택 처분 의무에 대한 예외 허용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의 예외적 연장 허용인데요. 현행은 기존 주택 처분 기한에 예외 사유가 없다고 하는데요. 개선된 사항으로 보면 불가피한 경우인데 보면 천재지변 산업재해 기존 주택 소재 지역이 공공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기존 주택 처분이 곤란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요. 여신 심사의 승인을 받아 기존 주택 처분 기한 연장이 가능토록 허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 주택 처분 약정 예외 사유 명확한데요. 현행은 기존 주택 처분 기한에 예외 사유가 없었다고 하고요. 개선된 사항은 무주택자 자녀, 세대 분리를 안 한 경우, 아무튼 이런 무주택자 자녀의 분가 시에요. 부모 명의의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처분 약정 예외 사유를 명시했다고 합니다. 이 분가 시는 1세대 2주택 해소 여부 확인 전제고요. 대출 후 3개월 내 신규 주택 전입 증명원을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도금 잔금 대출 관련 예외 허용인데요. 준공 후 15억이죠. 15억 원 초과 시 중도금 대출 범위 내 잔금 대출 허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행은 준공 후 시가 15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 중도금 대출 취급이 어려웠는데요. 개선 사항으로는 준공 후 시세가 15억을 초과하더라도요. 수분양자의 이주비, 중도금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 대출 예외적으로 취급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규제지역 지정 전 다주택자 수분양자의 경우 동일 금융회사의 여부 관계없이요. 중도금 대출 범위 내 잔금 대출을 허용한다고 하고요. 현행에는 규제지역 지정 이전 중도금 대출 받은 다주택자가요. 규제지역 지정 이후 잔금 대출, 중도금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 대출을 받으려면 중도금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서만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중도금 대출 취급 금융회사가 잔금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 중도금 대출을 상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개선사항 보면은 다주택자가 중도금 대출 취급 금융회사 다른 회사에서 잔금 대출로 전환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범위 내 잔금 대출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 매매 사업자 주담대 금지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인데요. 2020년 7월에 주담대 금지였죠. 첫 번째로 주택 임대 그리고 매매사업자 기보유 주담대 잔액 내 대안을 허용하는 부분인데요. 현행은 주택 임대 매매사업자에 대해서요. 주담대 금지로 인해 보유한 주담대를 증액 없이 대환하기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자 부담이나 경감 목적 등으로 대환하는데도 어려웠는데 개선으로 하면은 보유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안은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규제 시행 전 모집 공고된 사업장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부분인데요. 현행은 개인 차주는 잔금대출 취급 시 분양 시점에 대출 규제를 적용하나 주택 임대 그리고 매매업자 주담대 금지에는 경과 규정이 미비했다고 합니다. 미비했다고 하죠. 그 결과 주담대 금지 규제 시행 전 분양받은 경우에도 규제가 시행된 이후 잔금 시점 규제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잔금 대출이 불가하였는데요. 개선사항 보면은 규제 시행 전 모집 공고된 사업장의 경우에는요. 분양 시점에 대출 규제를 적용해서 주택 임대 매매업자에 대한 잔금 대출을 허용하게 이제 개선이 될 것 같고요. 그 외 기타 개선 사항 보면 주택 임대 매매업에 사업자에게 허용된 기업 대출의 범위에 주택 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절차는 이제 주택 소유자가 소유권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 그리고 신탁회사 수익증권 발급, 그리고 마지막 주택 소유자가 수익증권을 담보로 취급하는 대출을 말하고요. 이게 수익증권 담보대출이요. 현행에는 담보물이 주택 관련 수익증권일 경우 주택 임대 매매업에 사업자가 기업 활동을 영위할 목적이더라도 규제 지역 내 대출이 금지됐었는데요. 반면에 이제 주택 임대 매매업에 사업자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기업 활동 영위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동 규제는 미적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선으로 주택 임대 매매업의 사업자의 규제 지역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주택 관련 수익 증권 담보 대출이 이제 허용되게 되었다고 하고요. DTI나 DSR 산정 시 주담대 보유 배우자의 소득합산 허용이란 부분인데요. 현행은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에만 DTI, DSR 산정 시 소득 및 부채 합산이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개선사항으로 배우자의 상한 부담도 반영할 수 있는 신 DTI, DSR 시행에 맞춰 주담대를 보유한 배우자의 소득 및 부채 합산을 허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보유한 대출을 모두 합산해서요. 부부의 정확한 상환 능력 평가가 가능해졌다고 하네요. 향후 계획은 보시면 오늘 금융위 어제였죠. 어제자 2022년 7월 20일 금융위에서 의결된 감독 규정 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 2022년 8월 1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행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행정 지도를 규정하는 사항, 비주담대 LTV 70%, 차주 단위 DSR 확대, 고액 신용 대출 취급 시 주택 구입 금지 등 이런 사항은요. 규제개혁위원회 협의를 거쳐 8월 말 규정화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해당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과 불편 해소를 위해 가계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한번 같이 공부해 보셨는데요. 항상 이렇게 저와 함께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런 내용들 꼭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요. 이런 개선되는 내용들을 통해서 기존에 이제 내용이 변화되니까요. 꼭 이 금융감독원이나 해당 금융감독원에 혹시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꼭 연락해 보셔서 정상적인 내용 그리고 뭔가 자신이 좀 헷갈리는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 부분들도
머릿속에 꼭 정리해 두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